신천지를 탈퇴해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한 김남희 전 IWPG 대표의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에 적극 대응합니다. 교육 무상화 배제 등 일본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조선 학교의 실상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기독교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던 김남희 전 IWPG 대표가 신천지와 이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는 영상이 나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진위 여부를 놓고 시비를 가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환영의 뜻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로운 영상이 추가로 올라오면서 신천지 내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곳에는 절대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이자 서열 2위로 알려졌던 김남희 전 IWPG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의 증언입니다. 지난주부터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단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교계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말 김 씨가 맞느냐 하는 논란부터 환영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들이 속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심 선언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이제 그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로 볼 때는 정말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천지 지금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남희 씨만 알고 있을 법한 상당히 구체적인 사진과 음성자료, 이만희 교주의 메모들이 나옵니다. 신천지 출신의 신현욱 소장도 이 자료들은 신천지 내부에서조차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체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영상에 출연한 인물이 김 씨가 맞을 것이라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신천지 측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김남희 씨의 신천지에 대한 실체 폭로의 파급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신천지인들에게 있어서 김남희 원장이라는 존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만희 교주 다음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그런 거의 2인자라는 것에 이의가 없었던 누구보다도 그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이 이만희 교주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그 실체를 폭로하는 거, 이거는 전혀 무게감이 다르죠. 신천지의 영향력을 이만희 씨만큼 높았던 사람이 폭로한 것에 대해 그 여파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신천지 37년 동안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겪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번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신천지 내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소장을 통해 입수한 신천지 내부 공지사항엔 유튜브 영상 시청을 금지시키고 관련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 처리하라는 등의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김남희 씨가 큰 틀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상당 부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씨가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한다면 신천지는 더욱 충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김남희 씨는 먼저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피해자 사과에 대한 기회, 다시 말해 질문이 있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사과에 나서지 않겠냐는 추측도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남희 씨의 폭로가 더욱 진정성을 얻기 위해선 이단 사역자들과 힘을 합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등 향후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코로나19 CMT 상황실을 개소하고 바이러스 확산과 귀국한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WMA에 따르면 상황실에서는 국내외 선교사와 교회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머물 쉼터와 이동수단, 긴급 구호 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국내로 귀국한 선교사들은 발열 등의 바이러스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쉼터로 이동해 최소 14일 이상 외출을 삼가고 체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4명의 선교사가 머물고 있으며 추가 수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KWMA는 한 교단 소속 중국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체류 지원을 요청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등 4곳의 단체가 일본 내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학생들과 제일동포 등이 참석해 현장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조선학교는 광복 후 제일동포들이 언어와 역사를 지키고자 설립한 교육시설로 교육 무상화 배제 등 현재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고도모 교육호센대학교 사노 미치오 교수 등이 조선학교 탄압의 역사와 학교의 무상화 재판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노 미치오 교수는 식민지하 제일동포들은 취학률 낮은 학교에 가도 한국인인 것이 부정적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폐교하는 등 제일동포의 민족교육을 철저히 탄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김성재 총간사는 전 세계 750만 동포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며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행동하는 태권도인 한국대학생선교회 태권도 선교부 TIA가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를 키워내는 2주간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제주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13개국에서 온 학생들과 통역 선교사, 진행 요원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훈련생들은 말씀과 전도, 제자 양육법을 배우는 CCC LCT 과정을 수료한 뒤 현지 선교사의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들이었는데요. 한국에서의 2단계 훈련에선 태권도 실기와 지도법을 익히고 태권도로 드라마를 만들어 전도하는 실습 시간도 가졌습니다. TIA 레벨 2를 수료한 훈련생들은 배운 것을 가지고 현지에서 또 다른 학생들이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CCC 태권도 선교부는 태권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영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TIA 훈련 프로그램을 16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TIA 대표 심창수 목사는 2030년까지 500명의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훈련생과 통역 선교사의 항공료를 지원하는 오병이어 후원 캠페인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랄복지재단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가 서울 지하철역 9호선 선유도역에 11호점을 열었습니다. 기빙플러스는 국내 최초의 기업사회공헌 전문 스토어로 2017년 석계역에 1호점을 낸 이래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부받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빙플러스 선유도역점은 21평 남짓한 규모로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속옷, 생활용품 1,200여 점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애인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올해 최소 10개 이상의 신규 점포를 개점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소비자의 참여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빙플러스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축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황 상황에는 비상황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바뀐 선거제도가 어떻게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지 손쉽게 알려주는 의석수 계산기가 나왔습니다. 계산기에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 예상치를 입력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포함한 정당별 의석수와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한 참여연대는 의석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당 지지율의 변화에 따른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이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 채용 응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관련 분야 경력 2년 또는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에 결혼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18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우선 상반기 경기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재정 22조를 풀고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일자리 2,700개를 만들 것이란 계획입니다. 일단 전통시장 방역에 1,000명을 투입하며 2차로 모집할 1,700명은 관광업, 소상공업계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 위주로 뽑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허가 없이 사용한 행정기획실장과 사무국 총무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감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직무 정지 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 취하를 위한 서류에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허가 없이 찍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임 당사자와 전명구 감독회장은 소취와 동의를 동의하고도 실무적 실수를 도용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회 고신포럼이 전환기의 한국교회와 고신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고신총회 산하 200여 개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신포럼 공동회장 권오원 목사는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보수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며 포럼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분이엘 신학교 최덕성 총장이 고신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제36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95개조 반박문에 관한 신학, 역사적 분석 등에 있어 탁월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균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명예교수가 2018년 10월 펴낸 이 책은 목회자료, 신학 분야 심사위원 4명에게 고루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립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신대원 수업을 청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성경과 역사, 신학, 예배, 설교, 영성, 선교, 기독교 교육, 기독교 상담 등 50여 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청강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2주 연기돼 내달 16일 시작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14일 동안 관심 있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은 뒤 교학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